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인사드립니다. 17골과 10개의 도움, 이번 시즌 손흥민이 최종적으로 거둔 공격 포인트 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텐텐의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시즌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손흥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텐텐이라는 결과물이 이를 증명해주죠. 훌륭한 성적에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 바로 동료들의 결정력 때문인데요. 진작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했던 시즌 10호 어시스트가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야 기록됐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팀의 필요에 따라서 측면 공격수와 중앙 공격수를 오갔습니다. 시즌 초반 케인의 공백과 히샬리송의 부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손톱으로 주로 경기에 나섰고, 시즌 막판에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금 본래 자리였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팀의 요구사항, 감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포지션을 옮겨 다니면서도 리그에서만 총 27개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좀 더 많은 골을 기록하고 찬스에서 좀 더 많은 욕심을 부려보기를 희망하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셰필드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팀플레이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지간히 찬스에서는 자신이 직접 슈팅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찾았고,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패스를 찔러주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죠. 손흥민은 최종전인 셰필드전에서 42개의 패스 시도 중에 40개를 성공시키면서 95%의 믿을 수 없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4번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후반 82분 브레넌 존슨에게 만들어준 득점 찬스는 말 그대로 완벽한 골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또다시 허망하게 날려버렸죠. 당시에 XG 값은 0.81이었고 이 기회를 또 날려먹는 순간 이제는 그저 허탈한 실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브레넌 존슨으로 대표되는 동료 선수들의 절망적인 골 결정력으로 인해서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이번 시즌이었던 것이죠. 브레넌 존슨은 이번 시즌 5개의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세스키에 이은 팀 내 4번째로 많은 득점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시즌 총 15개 공격 포인트로 27개의 손흥민에 이어서 히샬리송과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나이인 2001년생의 윙어,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얼핏 보면 훌륭한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스탯들을 보시면 그러한 생각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 브레넌 존슨의 XG 값은 10.7로 손흥민의 12.1에 이은 팀 내 2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기대 득점 값보다 약 5골을 더 넣은 17골을 기록했고, 존슨은 약 5골을 덜 넣은 5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소름 돋는 기록, 빅찬스 미스 부문에서 존슨은 17회를 기록하면서 손흥민 7회, 히샬리송 7회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68번의 찬스 메이킹, 20번의 빅찬스 메이킹을 기록했죠. 둘 모두 팀 내 1위의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 3위를 기록했는데 1위 와킨스가 13개, 2위 팔머가 11개, 그 뒤를 이어서 손흥민, 살라, 데브라이너 등이 10개로 공동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존슨이 그 수많았던 빅찬스, 그리고 빅찬스라고 다 같은 빅찬스가 아니죠. 지난 번리전 사실상 빈 골대였던 0.73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던 찬스와 셰필드전 0.81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던 찬스 등 이렇게 반드시 넣어줘야 했던 골들만 넣어줬다라면 손흥민의 이번 시즌 기록은 텐텐뿐만이 아니라 3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와 도움왕을 차지할 수도 있었던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텐텐이라는 기록도 이번 시즌 단 5명만이 기록한 쉽지 않은 기록이지만, 존슨을 필두로 동료 선수들의 결정력이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시즌입니다. 존슨은 800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거든요. 경험 부족이라고 하기엔 기대감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방출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손흥민이 붙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딱 조커멤버로서 필요한 자원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각포가 8골 5도움을 기록했었는데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존슨이 400분 정도를 더 뛰었습니다.
존슨은 좀 덜 뛰고 오른쪽 윙어로서 정말 탁월하고 믿을 수 있는 선수를 꼭 영입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후의 영상들을 보니까 존슨이 손흥민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듯 바로 나타나서 손흥민에게 뭔가 얘기를 했고, 손흥민은 바로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2017-2018 시즌 이후에 다시 팀 74득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의 수비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지만 정작 61실점은 지난 시즌과 맞먹는 실점이어서 팬들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월드클래스급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더 실점도 많았는데, 비수마가 본래는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비수마가 팀 내 10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았음에도 평점은 팀 내 11위로 기복이 심했고,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다는 것도 매우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수마도 필요가 없냐, 어떠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비수마도 충분히 필요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백업 정도면 나쁘지 않죠. 네, 존슨과 비슷한 출전 시간을 가지면서 패스 성공률이 91%까지 나왔다는 건 반더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공률로 안정감을 주는 경기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 자리를 제대로 채우려면 이적설이 돌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데용이나 바이에른 뮌헨의 키미히 같은 선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미 토트넘보다 더 큰 클럽에서 있던 선수들이라서 유로파리그를 가는 토트넘에 올 리가 있나 싶죠. 네. 카이세도 같은 경우를 보면 리그 순위가 추락을 했는데도 첼시의 미래를 보고 선택했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첼시는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오버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승권에 있던 레알 마드리드의 카스미루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죠. 30만 파운드가 넘는 주급을 줬는데 갑자기 팀이 붕괴되니까 카스미루까지도 비판을 많이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키미도 리그 우승, 챔스 우승 다 경험했는데, 토트넘도 뮌헨과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니까 토트넘에서 한번 뛰어보는 건 어떨지. 네. 키미는 현재까지 뮌헨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30만 파운드면 그래도 찔러는 볼 수 있는데요. 네. 토트넘은 다행히도 후반기에 문제점이 대거 드러나면서 다음 시즌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스날도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이 완벽하니까 공격진에 아쉬움이 있어도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배워야죠. 네. 토트넘의 다음 시즌 확실한 주전 선수는 손흥민, 반더벤, 로메로, 포로, 우도기, 비카리오, 메디슨, 벤탄쿠르 정도가 맞을 듯하고, 이 정도면 B클럽과 비벼볼만 합니다. 물론 나머지 포지션에서 최상위 선수들이 필요하겠지만요. 네. 나머지 스트라이커와 오른쪽 윙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메디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메디슨은 올 시즌 4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특히 좀 4골이 좀 그렇죠. 이 부분의 경쟁자들을 보면 데브라이너는 시즌 절반 출전만으로 4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웨데고르는 8골 10도움, 맨유의 브루노는 10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메디슨이 시즌 초에 잘했고 부상 이후에 폼이 무너진 것 같다 보니까 바로 이적 운운할 수는 없고, 다음 시즌 제대로 다시 비상하려고 하겠죠. 네. 토트넘도 메디슨 대체자를 찾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 조코 혹은 경쟁할 선수들이 클루셉, 존슨, 사르, 베리발, 스킵이 되겠죠. 클루셉스키는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메디슨 자리에 놨더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하고, 이번엔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더니 자신은 골을 넣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박스 안에 있는 위치가 좋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걸까요? 네. 설마 2골 넣었다고 기고만장하진 않겠죠. 네. 클루셉스키의 피날레가 다음 시즌 잔류로 엔지 감독이 그대로 주전으로 활용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제발 꼭 팔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